제가 발췌드릴 부분 2부고요. 그 세종식 경영, 인재 경영과 지식 경영 6강부터 11강까지 있는데 제가 9강까지만 준비를 했고요. 6강 먼저 보시면 인재 충원, 인재의 선발, 검증, 재교육 과정, 재교 이런 인재 충원 이제 부분인데요. 그 대화 내용을 직접 좀 요약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대화 내용도 많이 좀 썼고 조금 내용이 좀 많은데 이게 한번 같이 읽을 부분은 같이 읽으면서 같이 쭉 나가시겠습니다. 왕은 말하노라. 인재는 천하 국가의 지극한 보배이다. 세상에 인재를 들어서 쓰고 싶지 않은 임금이 어디 있겠느냐. 인재 등용의 요체는 국왕의 마음 먹기와 태도여에 달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국왕이 둘 인재를 구하되 절실한 마음을 갖고 비록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국가를 위해 등용하면 인재는 구해 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세종의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따라서 이제 임금 자신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니 그 제약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라 라는 것으로 이제 그 문제를 냈다고 해요. 과거 시험이었나 봐요. 근데 이때 이제 자원 급제한 사람이 강희맹이라는 사람인데 그 답안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적합한 자리에 기용해서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전능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일을 맡겨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는 것, 그것이 인재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렇게 하면 탐욕스러운 사람이든 청림한 사람이든 모두 부릴 수가 있습니다. 강희맹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되게 그러니까 말이 초두에 저는 그냥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구별해서 다 장단점 따지다 보면 쓸 사람이 없는데 장점을 위주로 보고 이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인재 선발 검증이나 어떤 재교육 과정에서 내지는 이제 이 조선 최고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집현전, 인재 배양 및 서적의 편찬, 국왕의 자문 이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인재 경영과 관련해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이 집현전이다. 그래서 세종의 그 양재용현, 즉 인재를 배양하고 어진 사람을 등용하는 이 중요한 관문인데, 이 세 가지 기능을 보면은 인재 교육 기능, 서적의 수집과 편찬 기능,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제 여기서 기술이 되는 국왕을 위한 조언과 자문 기능, 그리고 이제 이런 기능이 있는데 좀 형식적이고 예전부터 있었는데 더 이걸 본격화하고 국정 토론의 중심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왕을 보면은 지금 되게 많이 이제 토론을 했는데, 더 많이 하는 왕도 뒤에 있는데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엄청 많은 이런 토론을 했다. 그래서 경연을 우리가 한번 훑어보면, 경연이란 말은 이제 말을 맡은 왕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을 맡았다는 그런 직책이 있었나, 이게 어떤 직책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말을 맡은 왕관과 이를 책임진 재상들이 함께 앉아서 이제 당면과제를 풀어가는 독특한 회의 방식인데, 이 세종은 경연이라는 공론장을 집현전 학자들과 이끌어서 이제 까다롭고 예민한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 사형수, 뭐 국가 방법, 대중국 이런 방법, 이런 걸 결정할 때 이제 집현전의 자문과 조언을 구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집현전은 세종의 정치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싱크탱크였다. 다음 7장으로 가시면요, 공점 경영, 이제 그 공적으로 허물을 덮게 하라. 이거는 이제 인재 등용의 이제 방법에 있어서 그 모토로 삼았다는 것인데, 부패한 관리 이제 후손 등용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능하다면 써야 한다. 장점이 강하다면 써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 장리,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관리, 또는 이제 횡령으로 재물을 얻은 관리의 자손을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등용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등용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마땅히 일정한 법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되게 어려서나 봐요. 그래서 만약 등용을 이제 한다고 하면은 뭐 어떤 벼슬을 주어야 하겠는가, 이에 대한 이제 신하가
장래의 자손을 등용한다면 탐호한 자들이 꺼리는 것이 없을 것이니 등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반대를 했는데 김정선 하는 분은 이제 마땅히 등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세종은 새 의정 대신이 함께 의뢰할 것을 지시하고 거기서 이제 이 황희, 명세성 이런 분들이 이제 아래같이 아래했다는 것인데요. 옛 사람은 덕을 따라 행실을 고친다 했습니다. 옛 사람이 삶을 쓸 때 세계나 신속에 이르는 구애받지 않는 것이 올해입니다. 비록 장리 자손일지라도 진실로 현능하다면 써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세종은 이 조상의 허물로 인해 후손의 앞길이 막히는 것을 반대했다. 그래서 이들의 뜻에 따라 쓰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패한 관리 후손 등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해결했다. 소제목으로 이제 고급 승용차 24대 값의 뇌물을 받은 조말생 그러나 다시 기용해서 중책을 맡기는 세종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능력이 태종 때 자원급제를 했는데 윤회라는 유명한 분이 있다고 해요. 근데 3등 할 때 이때 조말생이라는 분이 1등을 했으니 뭐 실력이 쟁쟁했다, 출중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제 노비 증여 사건으로 이 사원부의 탄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24명의 노비를 받았다는 건데 이게 뭐 같이 따지면은 승용차 24대만큼 큰 이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이 조말생이라는 사람이 유배를 가고 이제 이런 뇌물수와 관련된 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졌는데 이 다시 이제 복귀하게 돼서 어쨌든 복귀하게 돼서 복권된 그가 침략을 대비하고 뭐 파정토벌이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정말 이게 이제 한길도 감사시켜서 여진족 침략을 다시 대비하게 하고 변방수비 시민 이제 3인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엄정하게 따졌으면은 그냥 바로 사용될 수도 있었는데 세종을 만나서 기회를 다시 얻고 이제 장점을 발휘해서 이제 중요한 일을 여러 가지 이제 했다 이런 이제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냥 예전에는 뭐 한번 잘못하면 그냥 끝장내는 사극에도 그런 것만 본 것 같아서 뭐 한번 대들었다 그러면 맞아 끝장나고 중국은 더 했던 것 같고 제 이제 이미지에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중요한 일을 맡기는 이런 일을 봤을 때 좀 대단하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고요. 제8강 혁신경영 수령의 임기를 늘려 유능한 관료를 만들라. 무릇 사람이 젊어서 호화로우면 장성하여 교만하고 젊어서 고생을 겪으면서 커서 성취함이 있다 이런 이제 좋은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의 이슈가 이제 이거거든요. 이제 수령들의 임기 문제인데 세종의 경영신 수령 6기제 그 수령의 임기를 이제 60기로 늘리는다는 것인데 우리 이제 수령 보면 이제 지킬수라고 수령 이거 사또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령 지킬수 그 지역을 지키고 백성을 돌본다. 그래서 수토양면의 줄임말인데 영은 하여금 영이라는 말인데 받들어 시행한다. 그래서 왕명을 받들어 해당 지역에 이제 선정을 베푸는 관직이라는 뜻이라는 건데 이때 이제 태조 때 수령 임기가 30개월로 정해졌고 이것이 이렇게 시행되다 보니까 30개월이면 뭐 이거 3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다. 시행간에. 그래서 이제 이거 근무하게 하다 보니까 업무 파악 못하고 끝난다는 거 잦은 수령의 영송이 이제 받아들일 때 이제 뭐 또 보낼 때 이때 막 이런 이제 이때 돈도 들고 사람도 동원이 돼야 되고 뭐 이래서 이제 민폐가 계속 있었다는 건데 이제 이런 시행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이거를 다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참 이제 찬성하는 쪽 이제 반대하는 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이제 적었는데 조종 태종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르신 법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 그다음에 이제 수령들이 가장 역할을 못한다. 이게 이제 가족과 떨어져 있어서 뭐
부모를 못 숨기고 아들 결혼도 못 시키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유기죄가 근거 없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뇌지익만 계속 맞게 된다. 이제 불공평한 제도다. 자기네 관점에서 이거 이제 그 파견 받는 수령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이 논리는 이제 밑에 같은데, 유기죄는 태종 때 이제 의논됐던 선현의 법이다. 태종 때 있었다. 이 유기자가 의논이 되었다는 거죠. 수령의 가장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건 좀 사사로운 일이다. 지금 나라의 지금 전체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 이제 수령의 입장에서는 이건 사사로운 일이다. 그리고 이것로 인해서 백성들이 겪는 영송의 폐단은 정말 이제 공적인 일이다. 그래서 이제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서경을 보면 요순시대는 9년 임기제를 했다. 이게 이제 집현전에서 막 이거 임무 줘가지고 이제 이런 근거를 찾아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지방으로만 도는 관리에게는 이제 내외관 순환금 문제를 도입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대책이 있었던 거고, 마지막에 이제 유기제 반대자들은 공론을 말하는데 이제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공론이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이 이렇다. 그래서 이걸 유기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공론에 대해서 이제 이런 공론을 얘기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불리한 것을 엎드려는 이 사사로움에서 비롯된 것이니 이건 사론일 뿐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한 예를 제가 봐야 되는데 이거 넘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따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약해라는 이제 관리가 있는데 이 유기제에 대해서 엄청 이제 자기도 피해를 보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종 앞에서 이제 막 언쟁이 이게 막 자기는 소신이라는데 소인이라는 표현을 해서 자기를 더 격화시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이게 격에 맞지 않게 이제 자기를 호칭하면서 이제 막 좀 이제 튄 거죠. 그래서 세종이 이제 좀 큰 소리로 말해라. 고약해가 오랫동안 제가 천하를 뵙지 못해서 뭐 일을 아뢰고자 했사오나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자기 이제 계속 밑에서 있으니까 오랫동안 왕을 못 본부로 해서 뭐 아뢰고 싶었는데 말 못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신랑이 비슷하게 얘기하다가 누가 감히 전하를 위해 말하려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이제 불합리함을 말하려고 하는데 세종의 말이 끝나기 전에 자기 말을 하려고 하고 왕의 언성이 높아지는데 자기도 언성을 높여서 막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심한 듯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이 밑에서 신이 처음 6기의 법을 협할 것을 청했으나 전하께서는 윤호하지 않으셨고 청해도 윤호하지 않으시니 신은 실제로 유감이옵니다. 전하께서 만약 성명하지 않으신다면 신이 어찌 감히 조정에 벼슬 하겠나이까? 뭐 이렇게 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자리를. 그래서 그렇게 계속 말하는데 대관과 재상들이 다 좌우에 싸운데 뭐 신은 실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죽겠구나 뭐 이게 생각했는데 야 이거 끌어내서 저기 하옥하라 내지는 뭐 능지처차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자 왕도 이제 알아들었으니 다시 자리에 앉으라라고 이제 하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일의 분위기만 봐도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세종과 신료들 사이에 격이 없는 이제 회의 분위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목숨을 내고 말할 게 있고 내 목숨을 내고 말하지 않을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이제 일이 있고 나서 보니 이건 정말 뭔가 이건 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세종이 추구한 것이 백성들의 삶을 이제 향상시켜야 된다는 그런 제일 목적 아래 잦은 수령 규칙으로 인한 영성의 민폐 및 행정의 효율성을 이제 저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바꿔야 된다, 유기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제가 말한 게 여기 집현전의 명에서 역대 구인법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에 따라서 정하는 법에 대해서 장난법을 연구하게 한 거죠. 그래서 9년 임기자가 있었음을 찾아서 지금 이제 너무 짧은 것에 대해서 6년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게 주장을 한 거였죠. 그래서 마치 이제 여기 마지막에 이제 수령 구임제는 성공했는데 이게 이제 관직을 오래 맡긴다는 한 가지 일로 여러 사람의 의논이 소란하고 때마침 가뭄이 또 심하고만 굳게 잡고서 바꾸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침내 성공의 효과가 있었다. 뭐가?
요 이제 그 수령 유기죄가. 그래서 이제 그 뭐 아까 고약해라는 사람은 이제 파면당하고 나중에 다시 좀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우리가 다 읽어서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요렇게 이만큼 막 인제 그 어떤 안건에 대해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인제 이만큼 이렇게 격렬하게 얘기를 하고 좀 자신이 그래도 얘기를 할 수 있게끔만 만드는 분위기를 세종이 만들었다는 것에 정말 어 정말 유례 없다라고 저는 느꼈고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거 인제 그 독서경영에서 어 제왕학교 가서 대학연의 정치학, 위에 있는 사람이 비록 옳다고 할지라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그런 것을 알면 반드시 숨기지 말고 나아가 말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훑어봤듯이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 토론하는 분위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리드했다는 것이죠. 독서를 통한 브레인스토밍을 했다는 것인데 이제 학금식 회의를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산을 했다. 회의 시간에 신하들로 하여금 좋은 의견을 말하게 하고 그 의견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잘 조처했는데 이제 아까 우리 홍영애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 경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제 잘 발전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언관과 재상들 이제 이 사람들이 왕 앞에서 고전을 놓고 공부하면서 당면과제를 풀어가는 이제 독특한 회의 방식인데 그냥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전을 갖다 놓고 공부하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전까지 형식적이었던 그런 것을 경연을 이제 본격화하고 국정 토론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언관이나 재상뿐만 아니고 엘리트 그룹인 집행전 학사들도 참여하게 하고 해서 이제 말과 일을 엮어서 국사를 의논하게 했다는 것인데 이제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그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도 주목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이 경영 부분에 대해서 배우려고 CEO들이 많이 뭐 이제 베스트셀러로 이제 나오면서 CEO들이 많이 택했다는 것이죠. 이 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혁신적인 회의 방법 보면은 이게 이제 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독서 경영, 학금식 회의, 좋은 의견의 심실지기 이런 세 가지 포커스로 이제 이 경연을 했다는 것인데 이제 독서 경영 보면은 관련된 책을 함께 읽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안을 꺼내서 책 내용을 이제 풀어놓으면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책을 펴놓고 소리내어 읽게 한 다음에 중요한 대목을 이제 집중 토론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효과가 객관적 시각을 갖게 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이제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학금식이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질적인 구성원을 회의에 참석시켜서 경론을 벌이다가 뜯어서 모아가는다는 건데 한자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동질적인 사람만 모여서 이제 의논하는 것은 모양 좋지만 단단하지 못하다 결과가. 근데 이제 세종은 항상 반대하는 신하들을 회의 참석시켜서 이제 이 토론이 격렬하게 열띠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이 한 결과가 나오기는 정말 어렵다고 여겨지거든요, 저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반대하는 신하들을 항상 참석해서 이게 했다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에너지 소모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이 답이 안 나오면 그 시간만 엄청 갈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했다. 그다음 토론 의견에 힘을 실어준다. 그래서 짧은 의견을 덧붙이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황희가 그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토론이 충분히 진행된 다음에 규정 감각이 있는 회의 참석자가 이제 회의 내용을 정리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왕이 자제하고 있다가 이제 그 좋은 의견에 딱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정점을 찍고 마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국사를 논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발제한 것은 여기까지고요.